저는 신대신학대학교 실용영어과에 있는 현수경입니다. 아까 전에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영문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이제 학자다 보니까 오늘 제가 할 발표 내용은 실질적인 이야기보다 좀 원론적인, 이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솔직히 저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무엇을 왜 위에서 외쳐야 되면 어디서 그 뿌리가 시작됐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첫 발제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나는 페미니스트다 라고 얘기하면 남녀 간의 화합은 불가능하다, 혹은 남녀는 무조건 평등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통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견해는 어떻게 보면은 남녀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의 비방과 혐오적인 행동, 혹은 여성 인권의 이름으로 남성을 역차별하는 이런 상황이 부정적인 견해를 야기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의 진정한 의미가 왜곡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페미니즘과 함께 또 다른 이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것이 젠더 이데올로기인데,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기본적으로 남녀의 성은 생물학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 정체성을 해체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소수자들의 성행위를 옹호함으로써 사회 규범과 성규범을 와해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담론은 지금 사회 전반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오늘 저는 페미니즘의 기본 이해, 그리고 이제 그 개념의 흐름과, 그리고 페미니즘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미니즘은 통상적으로 제1물결, 제2물결, 제3물결 혹은 포스트 페미니즘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마지막에 보시면 포스트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는 1990년대에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이제 나온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포스트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고, 현재 이제 젠더 쪽으로 워낙 이제 관심이 기울어지다 보니까 요새는 도대체 무슨 페미니즘 이야기가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신 분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제2 물결의 그 페미니즘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페미니즘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제1물결 페미니즘을 잠깐 보시면, 이 페미니즘은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시작된 여성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남성과 동등한 법적, 사회적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 이제 노력 끝에 여러 권리를, 법적인 권리를 획득했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추구했던 참정권을 20세기 초반에 서구 사회 여러 이제 연도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20세기 초반에 거의 여성 참정권을 획득하면서 제1 페미니즘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2 페미니즘이 이제 1968년에 68혁명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때는 68년도 5월에 프랑스 소르보느 대학에서 일어난 학생 시위를 대두로 해서 소외된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같이 이제 일어나면서 기존의 그런 정치나 이제 전통에 대한 어떤 체제나 권위에 대항하는 그런 이제 혁명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때 여성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남성 지배 사회에서 여성이 억압됐고 소외됐다라고 목소리를 내면서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출연하면서 그들의 투쟁을 이론화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들이 공통적인 문제의식, 여성들이 전체적으로 억압됐다라는 공통적인 문제의식이 많은 여성들의 어떤 관심을 샀고, 그래서 이게 집단적인 성격을 띠면서 엄청나게 확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1물결 페미니즘은 법적 동등성, 여성의 법적 동등성을 주장했다고 하면은 2물결 페미니즘은 생물학적인 차이, 여성과 남성의 그 생물학적인 차이로 인한 사회적인 불평등, 여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영어로는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레디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근을 살펴보면요, 이 레디라는 단어가 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레디컬 페미니스트, 즉 이 제2물결 페미니스트들은 이 여성의 불평등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 근본 원인을 찾고자 하는데 이제 노력을 이제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근본적인 원인은, 뿌리는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있다 라고 해서 거기서 시작이 돼서 이 차이가 결국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서 여성이 억압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들은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궁극적으로 이 억압에서 벗어나야 된다, 해방을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키워드는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 우리가 말하는 가부장제, 이 단어가 이 물결 페미니즘에서 시작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를 이제 정립한 이 이론의 뿌리 역할을 한 여성이 있는데, 시몬느 보부아르, 이 여성은 페미니스트의 나름 대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몬느 보부아르가 제2의 성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건 어느 누구라도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명제인데, 여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제 시몬느 보부아르가 원래 의미했던 건데요. 여성이 여성스러운 이유는 그렇게 여성스럽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남성 지배적인 사회가 여성을 그렇게 여성스럽게 만들었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바탕으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졌고요. 또 이 명제에 내포되어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생물학적인 성이 사회적인 성, 젠더와 구별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현재 90년대 이후부터 대두된 젠더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느 보부아르가 나름 뿌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2 물결의 그 대표 페미니스트를 두 명 좀 보면은요, 케이트 밀렛은 68혁명과 함께 68년도에 섹슈얼 파워틱, 성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내면서 엄청나게 그 페미니스트들이, 그 여성 운동가들이 이제 같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케이트 밀렛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로 인해서 권력과 지배가 만들어졌다, 이 관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섹스라는 자체가 굉장히 사적인 영역인데 이거를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와서 공론화를 시킨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가부장제를 타파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성이 성적인 자유를 누려야 되고 해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레즈비언의 삶을 살면서 이론을 실천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로는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을 들 수 있는데, 1970년에 나온 책입니다. 여기서는 이 페미니스트는 가부장제의 원인은 임신과 출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벗어나려면 임신과 출산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성은 임신을 하면 안 되고 출산을 하면 안 된다. 굉장히 극단적인 그 제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공자궁의 기술을 도입한 인공생식, 네, 굉장히 앞선 여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레즈비언의 삶을 살면서 이론을 실체화합니다. 네, 근데 굉장히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70년대 반짝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다가 80년대는 금방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네, 또 다른 이유는 사그러들게 된 이유는 70년대에는 이제 이 페미니스트들이 대부분 다 백인 중상층 여성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인 여성들이나 이제 제3세기 여성들은 전혀 공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80년대 들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여성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모든 여성은 억압됐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에 80년대 들어서는 여성 간에도 굉장히 배경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굉장히 다양하다 하면서 차이를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0년대 집단적인 성격을 띠던 페미니즘이 이제 80년대는 분파적인 성격을 띠면서 그 초기에 그 페미니즘 정신이 와해되면서 약간 하향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페미니즘의 다양한 분파를 보면 이론적인 다양한 배경에서 이제 정신분석, 마르크스적, 사회주의,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이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을 바탕으로 블랙 페미니즘, 후기 식민지주의, 이런 레즈비언 페미니즘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 들어서 이제 생물학적인 성에서
사회적인 성으로 관심이 이제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성을 기반으로 한 여성의 불평등을 기준을 기반으로 했던 이 물결 페미니즘은 하향세를 타게 됐는데, 이 변화의 중심축에는 다름 아닌 주디스 버틀러가 있습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저서에서 여성과 남성의 대립을 가능케 하는 경계를 해체를 주장함으로써 이제 여성이 중심이 아니라 성 자체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페미니스트였고 레즈비언이었고 언어학자였으면 후기 구조주의자였는데, 이 주디스 버틀러는 후기 구조주의자로서 순수 언어학을 기반으로 후기 구조주의의 언어 이론을 성에 그대로 개념을 적용시켜서 이론을 실제합니다. 거기서 나온 게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우리가 버틀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어렵지만 제가 간단하게 후기 구조주의 이론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20세기 초반에 근대 언어학을 기반으로 한 구조주의에서 나온 이론인데, 이 언어의 구조를 통해서 이들은 인간의 사고체계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체계는 이들이 얘기하기를 자의적이고 관계적이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언어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체계는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다 보니 의미는 매우 유동적이고 절대적인 의미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게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가 기반으로 되는데, 언어를 사용하고 전달하는 인간은 단지 언어가 발화될 수 있는 매개체이다. 인간은 언어를 말하는 주체가 아니라 매개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또 이론적인 이제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후기 구조주의 이런 이론은 60년대 전통 서구의 철학 사상,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철학 사상의 근간을 뒤엎는 엄청난 사고의 전환을 마련하고 70년대에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면은 후기 구조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후기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영향을 주면서 90년대에 와서는 젠더를 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하는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이 후기 구조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주디스 버틀러의 이 젠더 설명을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디스 버틀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이제 이야기들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젠더가 섹스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젠더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섹스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섹스가 먼저고 생물학적인 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젠더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주디스 버틀러는 그것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그래서 섹스란 오랜 기간 사회적인 관습에 의해서 형성된 젠더가 자연화되진 개념이다. 그래서 섹스와 젠더는 둘 다 사회적인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젠더는 수행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젠더는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서 구성되는 결과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위자, 그 수행하는 행위자는 단지 또한 통로일 뿐이고 행위 주체자가 아니다 라는 발언을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몸의 주체성을 전혀 이제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몸은 그냥 통로일 뿐이지 행위를 일으키는 요인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버틀러의 이론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남성과 여성을 분분하게 하는 생물학적인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규범에서 벗어나는 모든 성행위를 가능케 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면서, 또 이 여성이라는 범주를 넘어서 소수자의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퀴어 이론의 창시자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젠더 이데올로기의 시초를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젠더 이야기를 잔뜩 했는데, 90년대 젠더 이데올로기와 함께 포스트 페미니즘이라는 이제 페미니즘의 명맥만 이어가는 그런 페미니즘이 이제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워낙 관심이 이제 젠더에 와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과하긴 하는데, 이제 포스트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거는 이미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여성 해방, 그거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포스트 다 지났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제 자유로운 주체로서 여성이 어떻게
속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게 포스트 페미니스트 이론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 나라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내로 마감해 주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니까 빠르게 네네, 말씀해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구 사회는 제2물결 페미니즘 이 한참 70년대 이제 한참 이루어지다가 그게 이제 90년대 들어서 젠더 이론으로 변화됐던 반면에 저희는 90년대 이후에 페미니즘 이론과 젠더 이론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큰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양성평등이라고 해야 되는지 성평등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가 맞는지 이제 그게 저희들이 이제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한국의 페미니즘의 문제는 지금 60, 70년대 서구사회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했던 집단적인 투쟁에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재현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때와 지금과는 사회적인 환경이 굉장히 다른데 지금 그들은 60, 70년대 외쳤던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의 말을 외치면서 남성 혐오, 여성 혐오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반대 외치고 있고 심지어 낙태 찬성까지 외치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의 그런 그 여성 향상에 대한 그 인식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극단적인 언행과 사고는 결국은 갈등과 분열을 조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외침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면으로 이제 저희 여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이 됐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너무나도 지나친 예산이 투입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PC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명목으로 50대 50 모든 부분에서 균등하게 배분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적 절대적인 평등이고 저희가 이제 외쳐야 될 것은 상대적인 기회 균등, 네, 그런 평등을 저희들이 외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전히 차별적인 모습은 남아있지만 그 와중에 저희가 개선을 하려는 그런 노력과 화합을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보면 남녀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페미니즘인지 묻고 싶습니다. 페미니즘의 공통적인 목적을 찾아보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잠깐 젠더 이데올로기를 문제점을 보면은요, 지금 성별을 해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제 성평등을 이제 옹호하는 그런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양성평등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성평등이라는 이제 조항을 신설하려고도 시도하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안이 이제 입법화되는 시도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그 용어를 지향하는 조례안이 지금 입법되는 시도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희 사회에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덕과 성윤리가 붕괴되고 있고 성병과 에이즈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지금 이미 서구 사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 법안이 다 이제 지금 합법화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지금 해체되고 도덕적 가치가 지금 와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재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길을 지금 밟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가정의 위기, 사회의 위기, 국가의 위기, 더 나아가서는 인류 문명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극단적인 페미니즘은 어떻게 보면은 여성차별이라는 명분으로 분열을 통한 여성의 혁명을 하려고 하고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별 구분의 와해를 통한 성혁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적 도덕과 규범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랍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가정을 통한 양성평등을 통한 가정의 건강한 가정의 유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1항에 보면은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됐듯이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고 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양성 간의 대립과 불평등이 아니고 성별 구분의 해체를 통한 성평등이 아닌 헌법에 명시한 양성평등을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네, 여기까지.